분노는 상처를 포장한다. 분노는 언짢음이지만 언짢음이라는 하나의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분노는 좌절감, 억울함, 무력감, 두려움, 고독감, 불안 등 여러 감정으로 덮여 있다. 예를 들어 유난히 울적한 기분으로 퇴근한 어느 날 아이는 웃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이 상황을 접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분노다. 왜 또 텔레비전을 보는 거야? 하지만 이 상황에서 느낄 감정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분노 속에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 분노에 숨겨진 감정. 분노의 배후에는 여러 감정이 숨겨져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이 여성은 아마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회사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퇴근 후 집에 오니 아이도 내 마음 같지 않다. 순간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스트레스가 밀려오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좌절감을 사귈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럴 때면 분노라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회사에서 사람들은 냉랭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아무도 내가 죽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 집에 오니 남편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아이는 텔레비전만 본다. 이 집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 이럴 때 처량함이 엄습해오지만 소화해낼 수 없어서 분노로 표출한다. 또 억울하기도 하다.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한 것에 비하면 월급이 너무 적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걸까? 아이에게 더 좋은 미래를 선물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를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을까? 말 안 듣는 아이는 공부할 생각이 없고 매일 텔레비전만 볼 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이때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으면 분노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분노의 배후에 막막함도 있다. 가족들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으면 집안일을 오로지 혼자 다 부담하는 것 같다. 이런 막막함을 견딜 수 없으면 폭발하고 싶다. 두려움도 있다. 회사 동료가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 그 동료 때문에 팀의 실적이 나빠지고 연봉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렵다. 분노의 배후에는 수치심도 있다. 사람들이 내가 뚱뚱하다고 비웃고 가난하다고 비웃고 못생겼다고 비웃으면 화가 난다. 그들의 말이 맞고 그것이 정말 나의 단점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수치스럽다. 분노는 공격적인 감정이다. 분노의 감정에 놓인 사람은 매우 강해 보인다. 분노하는 사람 역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 한편 자신의 행동이 너무 지나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봐 걱정하고 자책한다. 나의 분노를 감당하는 상대는 더욱이 나의 분노가 잘못되었으며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과 분노를 감당하는 사람 모두 분노를 통해 감정 외의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분노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분노는 상처를 포장하고 있다. 다만 분노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자신의 상처를 의식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도 않기에 분노를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고 계속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자극의 원인을 막아내고자 한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의 나약함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분노한 사람은 온몸에 뾰족한 가시가 가득한 고슴도치와 같다. 고슴도치의 가시를 젖혀보면 부드러운 가죽과 살이 보이듯이 분노는 연약한 마음과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 분노는 보호를 위한 감정이다.
분노의 배후에는 다양한 형태로 상처받은 수많은 내가 있다. 나약함을 해결하는 건강한 방식. 나약함을 해결하는 건강한 방식은 우선 자신의 나약함에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나의 상처를 모를 수 있고 나의 상처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나 자신은 신경 써야 한다. 분노한 자신의 나약함을 보려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나 자신은 나의 나약함을 봐야 하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더 좋아질지 생각하고 결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진리다.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 나의 기분과 감정, 그리고 내가 더 편안해지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나약함을 해결하는 것이다. 나약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소연과 경청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억눌린 감정을 배출하고 사실 나는 억울해 라고 말하면 억울함이 반으로 줄어든다. 또 에너지를 계속 소모해서 너무 지쳤어 라고 말하면 피로감이 줄어든다. 또 나는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 자신감이 떨어져 라고 말하면 자존감이 다시 올라간다. 이처럼 나약함을 직접 드러내면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하기 쉽고 위로도 받을 수 있다. 먼저 자신의 나약함의 원인을 알려준다. 두려움이나 막막함을 느낄 때 상대방에게 왜 그런 기분인지 알려줘야 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거야. 이런 상식은 누구나 다 알지. 와 같은 환상은 접어두자. 나약함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자세히 들려주면 이해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상대방의 나약함에 관심을 갖는다. 먼저 상대방의 나약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면 두 사람 사이의 나약함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약함이 서로를 향해 움직여야 진정한 감정이 유발된다. 서로의 나약함을 느끼면 분노를 일으킨 그 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자기 사랑을 위한 극적인 해답.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당신, 스스로를 인정하는가? 남이 인정하지 않아 분노한다면 우선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가? 한 여성이 말했다. 제 남편은 항상 저에게 까다롭게 굴어요. 설거지가 깨끗하지 않다. 바닥이 더럽다. 육아를 잘하지 못한다며 들 볶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제가 못하면 남편이 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저에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성은 남편에게 트집을 잡는다라는 라벨을 붙였다. 분노한 그녀가 필요한 사랑은 인정이다. 그녀는 남편의 인정을 원한다. 혹시 남편이 끝내 아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사랑은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남편의 인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여성은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민감하다. 가정주부인 그녀에게 가사노동과 육아는 그녀가 가치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다. 다른 직업이 없는 그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낙담한 상황이다. 그런데 남편이 그녀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는 것은 그녀의 낮은 자존감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 이 여성은 자신을 수도 없이 부정하였고 이 때문에 남편의 지적은 자존감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를 남편에게 전이했다. 참 재미있는 일이다. 자신이 자신을 미워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길 기대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지 않거나 심지어 칭찬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미약한 인정이 강력한 자기 혐오를 소멸시킬 수 있을까? 이 여성의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해결책은 남편의 트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도 가사노동과 육아의 능력과 가치는 남편보다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그녀가 자신의 공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남편에게 트집을 멈추라고 할 저력이 생긴다. 타인의 이해를 바라는 당신, 자신을 이해해 주는가? 한 여성이 호소했다. 저는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바쳤고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핸드폰과 텔레비전만 볼 뿐 저를 이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와 자주 말다툼을 해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자신을 이해해 주나요? 매일 희생하는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나요? 힘들 때 스스로에게 그만하자고 말하나요? 아니면 일이 자신보다 중요하다며 쉬지 않고 해나가나요?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나요?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일이 더 중요한가요? 대화 결과 그녀는 자신을 이해할 줄 몰랐다. 그녀에게 너무 많은 반드시가 있었다. 아이는 반드시 잘 키워야 하고 화를 내면 안 된다. 집안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고 가족에게 반드시 식사를 차려줘야 한다. 명절이면 부모님과 친척에게 반드시 선물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도리는 사실 전혀 문제없다. 하지만 옳은 일을 반드시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다 해낼 수도 없다. 하물며 소위 옳은 일을 할 때 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이해해 준 적이 있는가? 한편 남편은 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볼까? 자신을 이해해 주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고생을 이해할 수 없다. 남편은 자신을 힘들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내 역시 남편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즐거움을 먼저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부러 아내의 노고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여성이 자신을 이해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노고를 이해해 준다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의 감정을 일보다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타인의 존중이 필요한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가? 한 학생이 말했다. 어머니가 제 인생, 자산, 결혼 등을 당신 뜻대로 계획하려 해요. 어머니가 제 의견을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그가 어머니에게 붙인 라벨은 통제다. 그에게 물었다.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나요?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싫다면 거부할 수 있다. 자신의 생활 리듬도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타인의 존중은 나의 의지에서 온다. 자신의 생각을 중시하고자 하면 아무도 상대방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왔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경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생각이 타인과 충돌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 자신도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째서 타인이 존중해 주길 바랄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자. 두 가지 질문. 타인의 행동 때문에 분노를 느꼈다면 자신에게 두 가지를 질문해보자. 상대방에게 기대하면 나는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
타인이 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길 바랄 때 나는 나를 위해 그 행동을 하였는가? 남이 나를 신경 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그럴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남이 나를 신경 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분노하지 않을 궁극적인 해답이다. 지금까지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